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소변에 거품이 자글자글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며칠 뒤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더니 병원에서 들은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당장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시니어 신장 혈관 건강만 연구해온 68세 김재현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몇 달 만에 투석기로 삶이 바뀐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분들이 공통으로 놓쳤던 단 하나의 신호와 그 신호를 봤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콩팥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먼 일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콩팥은 고장나도 초기에 특별한 신호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콩팥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4가지 이유를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단 음식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 혈관 속에 단기 높게 유지됩니다. 이 높은 단기 콩팥 속 가느다란 혈관을 조금씩 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매일 뜨거운 물을 부어 컵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40대부터 50대부터 당뇨가 시작돼 나이가 들면서 콩팥까지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늘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콩팥도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작은 혈관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조금 높으면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미루거나 약을 중단합니다. 그 사이에 콩팥은 소리 없이 힘을 잃어갑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 만성질환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이 있으면 내리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원래는 서서히 내려가던 길이 더 가파른 경사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빨리 들어서게 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활을 꼭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멀쩡하던 콩팥이 몇 년 만에 크게 손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원인은 약물, 특히 소염진통제를 습관처럼 먹는 것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쑤실 때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약이 많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통증을 줄이는 대신 콩팥 속 세밀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1번, 2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자주 오래 먹으면 콩팥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손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독소를 걸러내는 힘이 떨어지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더 위험한 건 이 4가지 원인이 혼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압도 높아지고 혈압이 높으면 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나이가 들면 이 모든 조건이 겹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콩팥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때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은 감기처럼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아주 미묘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거품입니다. 남성은 소변이 떨어지는 높이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건 콩팥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색이 탁하거나 지나치게 짙어지면 수분 부족일 수도 있지만 피가 섞여 붉게 보이는 혈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정도로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몸속에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과 살 사이에 고여 있는 겁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더 붓는다면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기력과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여 근육과 뇌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까지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건조해지고 이유 없이 가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몸속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피부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모두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특히 이 중 하나라도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손상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호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치명적인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즉 소금은 몸속에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늘어납니다. 결국 콩팥이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특히 뜨거운 국물 요리나 찌개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칼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겐 칼륨이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처럼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에도 칼륨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콩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의사가 권하는 양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팥 건강을 해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매일 손에 쉽게 잡히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은 콩팥에 부담을 주고 뼈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후 근육을 위해 먹는 분들이 많지만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노폐물인 요소를 많이 만들어 콩팥에 걸러내는 일을 더 힘들게 합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과자나 빵처럼 달고 기름진 간식도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당과 인공 첨가물이 많아 혈관과 콩팥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음식이 쌓이면 콩팥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뜨거운 국물과 짠 음식은 콩팥 건강을 빠르게 해치는 대표적인 식습관입니다. 국, 찌개, 라면처럼 국물이 많은 음식은 먹을 때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온도에서는 혀의 짠맛 감각이 둔해져 더 많은 소금을 넣어도 짜다는 느낌이 적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은 몸속에 물을 붙잡아 두고 혈압을 높이며 콩팥이 처리해야 할 수분과 노폐물 양을 늘립니다. 결국 콩팥은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되고 손상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한 짠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물은 남기고 간은 옅게 하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콩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생활 속 작은 선택만 바꿔도 콩팥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음식과 그걸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는 블루베리, 사과, 귤을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힘이 참 센 과일입니다. 보라색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 콩팥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분도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요거트 위에 한 숟갈 올려 드셔도 좋고 간식 대신 몇 알씩 드시면 든든합니다.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행된 콩팥병이 있다면 껍질을 반쯤 벗기거나 양을 조금 줄여 드시면 안전합니다. 아침에 한 조각, 저녁에 한 조각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귤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겨울 손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혈관과 면역력에 힘을 주고 상큼한 맛이 입맛도 살려줍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천천히 즐기시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보기엔 소박하지만 속은 아주 알찬 채소입니다. 설포라판과 인돌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완화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영양을 잘 지키려면 물에 오래 삶지 말고 찜기나 무소에 냄비로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면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세척할 때는 먹기 좋게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거나 식초를 살짝 풀어 씻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성 콩팥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은 많이 드시기보다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도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에서부터 부담을 줄여주는 습관이 쌓이면 콩팥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잘 안 마셔도 괜찮다고 하시지만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이미 몸속은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물에 녹여 배출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을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낮에 활동 중간중간 한 컵씩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 심장질환이나 부종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하루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 검진입니다. 국가검진에는 2년에 한 번 소변 검사와 콩팥 기능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때 이상이 발견되면 아주 초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검사 결과에서 단백뇨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복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특정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간과 콩팥이 그 성분을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고용량 비타민, 허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고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본인 상태에 맞는 최소한의 양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3가지, 물 마시는 습관과 정기검진, 그리고 영양제 사용을 조심하는 것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 콩팥이 망가지는 4가지 원인입니다. 당뇨, 고혈압, 나이와 만성질환의 겹침, 그리고 약물, 특히 소염 진통제의 오남용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위험군이니 생활 습관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 거품과 색 변화, 혈뇨, 손발이나 얼굴의 부종, 이유 없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입니다. 이 신호가 며칠 이상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피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관리 실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단백질 보충제의 과다 섭취, 콜라와 과자, 뜨거운 국물과 짠 음식입니다. 넷째, 콩팥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브로콜리입니다. 다만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껍질, 양, 조리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이라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국가검진을 통한 소변 콩팥 기능 검사, 그리고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만 의사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평생 함께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멀리 사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함께 늙어온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그 소중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 나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을 지키는 건 내 삶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콩팥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분이 더 오래 웃을 수 있도록 노후 쓱쓱이 함께 하겠습니다.